홍서범 조갑경의 전 며느리가 또다시 추가 폭로를 하면서 이 사태가 다시금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뻔뻔한 그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아주 대놓고 또다시 저격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걸로 인해 아직 4월 한 중순에서 말쯤에 예정되어 있었던 항소심이 나오기도 전부터 다시 한번 이 사태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저격을 한 이유가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사고 있다라는 건데요. 왜 며느리는 또다시 입을 열었을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전 며느리 A씨가 또다시 저격성 글을 게재했다. 4월 8일 자신의 SNS에 언론에 공개된 이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묻곤 한다. 그쪽에서 연락 왔어? 그쪽이 어딥니까? 뭐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보다 더 화내는 사람들이라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아직까지도 전 며느리에게 또 다른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고 나서 사과문이 담긴 입장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뭔가 약간은 사건이 조금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또는 찾아가서 손주도 보고 또 진심 어린 어떤 마음의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법적 분쟁이 가속화되고 본인들의 방송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어렵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기대조차 없었기에 괜찮다. 어차피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 잘못을 모르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들은 절대 연락하지 않을걸? 왜?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며느리는 이 시부모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되는 이유가 애당초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은 시부모이지만 전 며느리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외손주를 찾아가지도 않았다. 친손주죠. 친손주를 찾아가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두 사람은 두 딸까지 데리고 있는 전 며느리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며느리는 애당초 이들이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해당 글을 접한 한 네티즌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걸까? 전 며느리가 힘내고 양육비는 꼭 받길 바란다. 받았냐? 라고 댓글을 남기자 네, 양육비는 주고 자기는 양육비를 줬다라며 증거로 제출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양육비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양육비를 분명히 전달했다 라는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애당초 홍서범 씨가 이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양육비 안 줬다고? 아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내 아들이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고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했다. 아들의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비판을 쏟아내다 보니 결국에는 이 논란에 대해 사과문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에 편집도 없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며느리 씨가 웃고 떠들며 방송에선 나몰라라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라 행복하신 거냐? 나도 남의 자식 귀한 딸인데 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왜 나의 심정을 모르는 거냐? 지금도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가족이지 않겠냐? 나는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잊었다 싶으면 꿈에 나와 날 괴롭히는데 나에겐 너무나도 큰 상처와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본인들이 알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 척한 3년이란 시간 동안 방송에서 웃고 떠들며 아무렇지 않게 나온 죄 꼭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루하루 숨이 막힌다. 라는 이 피토하는 심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대중들이 야, 전 며느리도 이제 그만해라. 과하다.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언론사에서도 한
한 3, 4일 전만 해도 홍서범 씨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었다라는 홍서범 씨 본인의 발언을 재조명하는 등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저격이 이루어진 거죠. 그 저격이 된 이유가 연락 한 통 없었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을 보니 본인의 핏줄인데 어떻게 그러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연락하면 연락한다고 난리,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 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매정하다. 그래도 친손녀인데 불쌍하지 않나 봐. 축복받지 못하고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저는 이 대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냥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전 며느리가 얄미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친손주는 잘못이 없잖아요. 자신의 친손녀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친손녀만큼은 아끼고 좀 보듬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아마 이 전 며느리가 엄마로서의 사무친 감정으로 계속하여 저격하는 그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남편인 아빠에게도 또 우리 시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인 사람들이 이렇게 매정하니 그게 너무나 사무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심지어는 남편과의 다툼에 시부모가 왜 끼어들겠냐 옹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선택한 남자 아니냐, 다 큰 어른들끼리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저렇게 시부모를 저격하냐, 시부모를 보고 결혼한 거냐, 뭘 해줘야 되냐. 이 여자도 좀 그렇다. 시부모가 연예인이다 보니 남편보다 더 책임이 있다는 건가, 돈 없는 시부모였다면 어쩔 건가, 부부 문제는 본인들끼리 해결해라.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800만 원 주기 싫어서 항소했다니 대단하다. 첫손녀인데 라는 말도 있고요. 며느리도 별로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 며느리인 분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사태를 영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제는 법적 결과로서 승부를 봐야 하고 법적 결과에 반해서 양육비가 지급이 안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위자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와 행동을 이 전 남편과 시부모가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해야 하지 더 이상의 이제 발언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대중들의 반응이 이제 점점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계속해서 저격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머리 아프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칼럼에 가까운 기사도 보여요. 공감의 유효기간, 끝없는 폭로, 위험한 도파민이다. 사적 제재로 번진 분노의 폭주다. 라는 일침도 강하고 있습니다. 예쁜 말도 과하면 피로한데 독설과 비아냥은 오죽할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뻔뻔하다. 강도 높은 비판을 시부모를 향해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은 분명 공감 가능한 분노였다라고 말을 해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특히 임신 중 겪은 충격적인 상황은 대중들의 즉각적인 지지를 끌어냈고 법원 역시 1심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서범 씨의 아들에게 있다라고 판단하여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항소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적 판단 이후에도 멈춰지지 않는 사적 제재, 저격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SNS를 통한 공개 저격은 즉각 기사화가 되고 지금 막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론은 매번 들끓고 아들의 잘못을 넘어 시부모의 인성 비하와 방송 하차 요구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폭로자는 일종의 폭로 도파민에 취하게 된다. 말 그대로 약발이 족족 먹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공감이 컸지만 이는 곧 조갑경, 홍서범 부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고 이들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으며 공인으로서 가족의 서사를 예능 소재로 계속하여 해온 만큼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되는 지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부분인 거죠. 똑같은 내용을 기자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난의 화살이 당사자를 넘어 주변인에게까지 무한 확장되는 순간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양육비 역시 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폭로는 해결이라기보단 감정의 반복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폭로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달라진다는 거죠. 어쩜 저랑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공감과 연민은 점차 옅어지고 피로감이 그 자리를 채우며 실제 온라인에서도 처음엔 안타까웠지만 이젠 과하다. 당사자의 문제를 왜 부모에게까지 확장하느냐. 안 줘도 난리 줘도 난리 정도가 있다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공감들이 지지를 넘어 피로로 전환되는 지점이 된 거죠. 이제는 이성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폭주가 무엇을 더 남기고 무한에 가까운 폭로는 결국 피해자의 진심마저 희석시키게 되는 거죠. 특히 아이, 어른들의 다툼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그 가운데에 놓인 친손녀,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존재는 애초에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아이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분노 표출은 오히려 역풍을 부르게 되고요. 이미 드러날 것은 충분히 드러났고 대중의 관심 역시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시간, 그리고 이성과 감성 사이의 균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한 사람에게만 놓여있지 않고요. 폭로의 탈을 쓴 채 감정을 배설하며 또 다른 감성을 유발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하지만 상대층 역시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리한 방송 노출, 불필요한 사족으로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남의 일이고 컨텐츠일진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조부모라는 끊어낼 수 없는 뿌리, 가족이기 때문에 각자의 억울함과 과함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저마다의 이성적인 멈춤을 고민해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들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실험 카메라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 두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당시 때 딸 홍석희 씨가 13살 연상의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할 거다. 물론 이게 실험 카메라니까 몰래 카메라였겠죠? 굉장히 당황하는 조갑경 씨의 모습이 담겼고 더군다나 홍석희는 아직 직업조차 없는 예비 남편을 위해 카페를 차려달라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험 카메라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홍서범 씨가 무조건 딸 편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조갑경 씨가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많은 대중분들이 사실 분개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 본인들도 소중한 딸이 2명이나 있잖아요. 전 며느리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지 않습니까? 딸을 둔 부모로서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렇게까지 굉장히 야박했느냐? 양육비를 주는 건 법적 문제라고 친다 하더라도 손주의 얼굴을 보러 가고 또 전 며느리를 심리적으로 다독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때도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콘서트 할 때마다 나타나는 홍서범의 여자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예요 방송 프로그램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나 하고 봤더니 이 당시 때 홍서범 씨의 히트곡이 대부분 옛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홍서범 씨가 콘서트에서 옛 연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신의 히트곡에 담겨있는 서사다 보니까 이걸 관객들도 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조합경 씨가 언제 때 얘기했습니까? 조합경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 투유 이걸 부를 때 조합경 씨를 만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에 담겨있는 러브스토리에 팬들이 열광을 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뭔가 저 때도 홍서범 씨가 굉장히 뭔가 예전 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건가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 때는 그냥 두 사람이 티격태격 할 뿐 그저 지나갈 수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었을 거예요. 조합경 씨가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남편 콘서트에서 화를 낼 수 없으니 참는 것뿐이다. 쉽게 말해서 홍서범 씨는 자신의 아내인 조갑경 씨가 와 있는 콘서트 현장에서 옛 연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 노래에 몰입하여 무대를 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아내가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남편인 홍서범 씨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홍서범 씨의 아들이 지금 바람을 핀 현재의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아버지인 홍서범을 바라보는 아내와 아내를 마주보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남편의 모습. 물론 마지막에는 이렇게 살짝 아내 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와서 보니 보인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영상도 제가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리뷰를 좀 한다면 홍서범 씨는 콘서트 때 노래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조갑경 씨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좀 더 집중을 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는 거잖아요. 근데 홍서범 씨의 아들이다 보니까 홍서범 씨의 성향을 많이 닮았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며느리에게 조갑경 씨가 좀 더 공감대가 생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콘서트장에서도 벌어지고 방송에서도 티격태격 하면서 조갑경 씨를 상당히 외롭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도 집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8년도 얼마에요 예능방송에 나왔던 조갑경 씨가 홍서범 씨에게 나 말고 다른 아내 있어?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실제로 예능방송에서도 두 사람의 이미지를 이렇게 소비를 했더라고요. 이때 타이틀을 보면 뭐라 돼 있습니까? 증거포착, 홍서범, 숨겨진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예능방송에서도 이미 이렇게 두 사람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짝 보면 송년회 상품을 사비로 구매한다. 나나 하나 줘봐라. 우선 아내를 챙기고 남의 것을 챙겨라. 아내한테도 연말에 상품권 줘라. 그런데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과거 논란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파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기사가 막 쏟아지던 시기보다는 조금은 조용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조갑경 씨가 최근 나온 라디오스타와 같은 또 다른 예능 방송이나 홍서범 씨의 콘서트 공연이 강행된다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역풍이 크게 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분들도 조금 계신 상태예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전히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에 대한 여러 논란거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씩 초창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개씩, 한두 개씩 이상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제 쏟아진다라는 표현은 살짝 소강 상태에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분들께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행동 방향에 대한 괘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홍서범, 조갑경 이 두 사람이 예능인으로서 정상적인 방송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거부감이 과연 없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 결혼 생활조차도 많은 분들에게 계속하여 파묘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아들의 외도 논란에 사과도 했고 전 며느리가 결국 조갑경 씨가 손에 물도 안 묻혀 라고 말한 바 있다. 녹화한 뒤 다음날까지 조갑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후 홍서범과 삼남매 앞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네 아빠랑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 이를 듣고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던 홍서범 씨는 나중에서야 조갑경이 화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유는 홍서범이 아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아내 흉을 신랄하게 봤기 때문이었다. 조갑경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몰라주고 매도하냐.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가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홍서범 씨는 방송에서 재밌자고 당신은 좀 흉을 본 것 뿐이야. 그래서 한 얘기야 라고 변명하기 바빴는데 옆에 있던 김지선 씨가 그게 뭐가 재밌냐 라고 불같이 화를 내서 홍서범 씨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갑경 씨가 방송에서 했던 컨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에 가서 기분이 상해서 홍서범 씨랑 말을 한마디도 안 했고 내가 지금 이혼하지 않는 건 바로 아이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단순 컨셉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실제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상당히 위태로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홍서범 조갑경 굉장히 부러워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임창정 서하연 부부가 실제 방송보다 더 달달하고 모닝키스도 한다, 전화도 매일 한다 라고 했던 거죠. 이 가운데 홍서범 씨는 바차타 댄스를 배운다고 언급하며 여자가 있어야 한다, 파트너랑 추는 춤이라고 하자 조갑경 씨는 야 여자랑 저걸 했어 라며 분노를 폭발시켰고, 홍서범 씨는 파트너가 여자, 남녀가 추는 것이다, 이건 예술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어찌됐건 모르는 여자들과 춤을 췄다라는 것에 조갑경 씨는 골 때린다, 처음 알았다. 홍서범 씨는 내가 바람이 났냐? 이제 와서 보니 참 좀 놀랄만한 발언 아닙니까? 아들이 외도로 바람이 났는데, 아버지도 바람이 났는데 자신은 바람을 피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여성과 끈적한 댄스로 알려져 있는 저 댄스를 한 것을 조갑경 씨가 방송에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바람이 난 거냐? 라고 억울해하자 조갑입니다. 홍서범, 아내인 조갑경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것을 내가 주변에 뿌리겠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자, 이게 실제로 예능 방송에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기사 내용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서범 씨가 2019년도 당시 조갑경 씨와 속초에서 러시아로 가는 크루즈 행사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때 발코니 객실을 배정받았는데 가다가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털고 있는데 고기잡이 배들이 너무 예뻤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다. 그 당시 때 옷을 안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홍서범 씨가. 그래서 발코니에 나가서 찍고 있는데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조갑경 씨가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잡혔네, 이거 배포한다, 안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가방 사자, 이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어찌 본다면 부부간에 좀 재밌게 해프닝으로 끝날 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러면 큰일 나죠. 여자가 남자를 찍어도 안 되고요, 남자가 여자를 촬영해서도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범죄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행각들이 2019년도 예능 방송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았고, 그게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부부 예능 컨셉이었다. 자, 이러다 보니 앞으로 두 사람의 앞날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며느리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이나 공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졌다라고 한다면 또 괜찮았을까?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앞으로의 가족 예능 방송에 자신들만의 이 아들 사건을 해결한다면 이것이 다시 자제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뭐 양육비를 지원을 해주든, 아들을 호되게 꾸짖어서 양육비를 내게 만들든, 사죄하게 만들든, 본인들이 찾아가서 사죄를 하든,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이번 사건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발언들과 방송에서의 장면들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불편감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파묘되고 있기 때문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두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보기에 불편했었다라는 이 두 연예인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2018년도 기사를 보면 홍서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조갑경, 인생의 걸림돌이다, 숨 막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방송편의 스틸샷을 보면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을 약간 예능으로서 소비를 해왔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당시 때 홍서범 씨는 아내인 평소에 눈물이 운영비를 다 낸다, 그래서 돈을 못 모았다, 그래도 빚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혼을 안 할 거래요, 여복을 타고났대요,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둘째 출산 때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그때 내가 지뢰게임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첫째 출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아내가 지뢰는 군인이 찾아야지 왜 당신이 찾냐라고 했다. 병원에 갔는데 내가 배가 고픈 걸 못 참아서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밥이 나오기도 전에 출산했다고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밥을 조금만 먹고 얼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패널들이 이혼하신 상태는 아니죠? 탁재훈 씨가 이혼 3번은 당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홍서범 씨가 아내가 절대 이혼을 안 할 거라고 했다. 싸우고 헤어진 적이 있다. 아내가 무당을 찾아가서 나에 대해 물어봤더니 내가 여복을 타고 나서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난다고 했다더라. 그게 열받아서 다시 나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노후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아내가 날 절대 안 버린다고 하여 걱정이 사라졌다.